앨런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놀기보다 백과사전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고 조용한 눈빛 뒤엔 끝없이 복잡한 상상이 자라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로봇, 우주, 미래 도시를 그리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아이들 사이에서 괴짜로 통했지만 그에겐 세상의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었다. 12살이 되던 해 앨런은 혼자서 컴퓨터 언어를 배워 직접 게임을 만들었다. 이름은 블라스타. 단순한 그래픽의 슈팅 게임이었지만 이를 잡지사에 판매해 수백 달러를 벌었다. 그의 첫 수익이었다. 평범한 아이였다면 단순한 경험으로 남았겠지만 앨런은 이때부터 확신했다. 아이디어는 돈이 된다. 내가 만든 세계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 후로 그는 사역가이자 발명가로서의 삶을 조심스럽게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다. 부모의 이혼은 큰 충격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고 때로는 냉정했다. 앨런은 점점 내성적으로 변했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책과 컴퓨터로 도피했다. 그는 말없이 견디며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더욱 단단히 다져갔다. 그 침묵과 고독은 그가 후에 겪을 실패와 비난을 견디게 해주는 내면의 근력이 되었다. 17세 그는 더 이상 남왕국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 복무를 피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캐나다로 떠난다. 돈도 없고 연고도 거의 없었지만 그는 고모집을 전전하며 설거지, 청소, 농장 일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낯선 땅에서의 고된 노동은 청년 앨런을 단련시켰다. 밤에는 책을 읽고 낮에는 일하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미래는 이런 삶이 아니야. 반드시 세상을 바꿀 거야.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입학해 경제학과 물리학을 동시에 전공했다. 하나는 인간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하나는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친구들은 그를 도서관에 사는 괴짜라고 불렀지만 그는 그 별명이 전혀 싫지 않았다. 졸업 후 스탠퍼드 대학원에 잠시 입학했지만 단 이틀 만에 자퇴했다. 인터넷 혁명이 시작되던 그 시기 그는 강의실보다 실리콘밸리가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대학교 시절 앨런은 저스틴 윌슨이라는 작가 지망생과 사랑에 빠졌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의 꿈과 열정을 이해하며 가까워졌다. 결혼 후 잠시 평화로운 시간이 이어졌지만 앨런은 점점 자신의 사업에 몰두하며 가족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일과 사랑 두 가지를 모두 잡기에는 그에게 시간이 부족했다. 결국 두 사람은 아픔 속에 이혼을 선택했다. 앨런은 첫 사업인 인터넷 은행 엑스컴을 창업했다. 그의 야망은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었다. 더 나은 금융의 미래를 꿈꿨다. 엑스컴은 곧 페이팔로 이름을 바꾸었고 빠르게 전자결제 시장을 장악했다. 수백만 사용자가 몰렸고 2002년엔 이베이에 수십억 달러 인수되면서 앨런은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는 그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데 첫 발을 내딛었다고 믿었다. 그는 5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부족했다. 첫째 아이를 잃는 큰 슬픔도 겪었다. 가족과의 균형을 맞추려 했었지만 사업가로서의 삶은 가혹했다. 이혼과 재혼, 그 끝에 그는 가족과 일사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계속했다. 그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 사랑과 상실이 교차되는 드라마였다. 러시아에서 직접 로켓을 구매하려 했지만 무시당한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직접 만들겠다라고 결심하고 전 재산을 걸고 스페이스X를 창업했다. 초기 로켓 발사는 연속 실패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설계를 보고 팀원들과 밤낮 없이 일했다. 그의 집념과 도전 정신이 결국 우주산업의 혁명을 일으켰다. 앨런은 인류가 지구에만 머물면 언젠가 멸종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화성 이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의 우주선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구체적 계획이었고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다는 희망을 줬다. 우주는 더 이상 먼 꿈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우주 너머의 미래를 생각하며 지구 바깥의 삶의 비전을 그렸다. 전기차 테슬라는 출발부터 어려웠다. 투자자들은 의심했고 언론은 비웃었다. 하지만 앨런은 수없이 위기를 극복하며 전기차 산업을 완성했다. 그는 환경과 기술의 결합으로 자동차 시장을 재편했다. 테슬라는 결국 세계 최고의 전기차 브랜드가 되었고 앨런의 이름은 혁신가로 각인되었다. 비난과 의심은 그의 동력이 되었다. 트위터 인수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플랫폼을 변화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팬과 비판자가 공존하는 가운데
그의 리더십은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미디어의 중심에서 때론 영웅, 때론 악당이 되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가수 그라임스와의 사랑으로 독특한 가정을 꾸렸다. 아들의 이름은 엑스. 세상에 하나뿐인 이름이었다. 앨런다운 독창성과 괴짜 기질이 드러난 선택이었다. 그는 아이들과 진심으로 교감하고 좀 노력했으며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괴짜 과학자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그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줬다. 종교는 없지만 앨런은 과학과 우주를 신비롭게 바라봤다. 신은 수학자일지도 모른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우주의 법칙 안에서 설계자의 존재를 상상했다. 그는 과학적 탐구 속에서 신비와 경이로움을 발견하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깊은 사색에 잠겼다. 그의 믿음은 물리법칙과 가능성에 있었다. AI,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칩, 우주 탐사, 전기차, 태양광 발전까지 앨런이 뛰어난 분야는 하나같이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도전이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미래를 향해 달렸다. 앨런 머스크는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의 도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앨런 머스크의 딸 제나 윌슨은 2020년 16세의 나이에 트랜스젠더임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의 보수적인 가치관과 갈등을 겪으며 2022년 18세 나이에 법원에 이름과 성별 변경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승인하며 그녀는 이제 비비안 제나 윌슨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도 원하지 않는다며 법정 문서에 명시했다. 비비안은 이후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하고 일본 도쿄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2025년 틴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에 대해서 그는 나를 워크마인드 바이러스에 의한 죽은 저주로 취급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는 현재 약 1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앨런 머스크의 시선은 이제 지구를 넘어 화성을 향한다. 인류가 다른 별에 정착하는 그날까지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불가능해 보여도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에게 미래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불가능을 꿈꾸고 현실로 바꾸는 미래의 기척자 앨런 머스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